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지금 청주에서 아주 핫하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내용 한번 짚어보고자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에서 지금 가경동에 있는 그 고속터미널 그 부지에 이제 복합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지금 분양하는 것은 생활형 숙박시설인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입니다. 너무너무 럭셔리해서 아마 이 충청권에서 이보다 더 좋은 주거는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그 하이엔드 럭셔리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광고를 하고 있던데요. 어떤 건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분양 일정 일단 7월 30날 오픈을 했습니다. 29일 날인가 이제 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청약 기간은 8월 4일에서 8월 6일까지 3일간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청약홈에서 청약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힐스테이트 홈페이지에서 청약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첨자 발표는 8월 10일이고요. 계약이 12일에서 14일까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청약 통장 무관하다. 만 19세 이상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 가능하다. 조정 지역에 상관이 없다. 주택수 미포함된다. 조건이 성립할 때 이렇게 나오죠. 여기 사실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할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엔드 당신에게 힐스테이트는 최상의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조망이 나온다. 아주 뭐 높은 이 청주 가경동이 주변에 이렇게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야경 같은 것들이 상당히 훌륭하게 나오는 그런 높이가 될 걸로 보여요. 사업 안내 보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요. 청주 고속터미널 복합개발 MXD라고 해서 네, 지하 7층까지 이제 주차장 들어가고요. 위로 49층까지 들어가고 이 아래쪽은 이제 쇼핑몰이라던가 뭐 그런 시설도 들어갈 텐데요. 1층이 터미널입니다. 가경동 터미널이 여기 이제 고속버스가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여기 뭐 들어가는 시설들에 대한 것들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메가박스 MX관이 청주에 최초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MX관이라고 하면 사운드 아주 빵빵하게 머리 위에서 빙빙 돌면서 소리가 들리는 그런 시설이고요. 의자 또한 아주 편해서 몇 시간 영화 보시는데도 상당히 편안하게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이 여기 청주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8층부터 49층까지가 생활용 숙박 시설이고요. 이 위층이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뒤쪽은 주상복합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잘 알아보시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거 주상복합 같은 거 아니에요? 아파트 비슷한 이제 그런 거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기서 지금 분양하는 이 생활형 숙박 시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짚어보고자 제가 오늘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네, 지금 이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광고를 보면 원스톱 복합 문화도시의 모든 가치가 힐스테이트 프리미엄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뭐 쇼핑몰도 있고 대형 쇼핑몰 그리고 청주 최초 MX 영화관이 들어옵니다. 1층에 요 고속터미널 들어오면서요. 실제로 서울에서 청주까지 고속버스 타고 내려오면 1시간 20분, 30분 요 정도 걸리죠. 그래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거의 청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형 큐레이팅 서점과 이벤트 홀도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녹색 공간까지 들어오게 복합 개발을 하고 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업 개요를 보면요.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이거 아파트도 아니고요. 주상복합도 아니고요.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레지던스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또는 뭐 비즈니스로 이렇게 오셔서 잠깐 지내다 가는 이제 그런 시설입니다. 총 162실 이번에 이제 160실 공급이 되네요. 평수가 상당히 커요. 거의 전용 평수로 50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용 평수 50평이 넘는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아파트 평수는 공급 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아파트 평수로 치면 거의 뭐 65평, 70평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주 상당히 큰 규모의 요 생활형 숙박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하 7층까지 해서 주차장 들어갈 거고요. 지상 49층. 그러니까 이 지금 충청권에 이렇게 으리으리한 건물이 잘 없죠. 이 지금 건물 모양도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멋지게 요 위에 이제 여기 많이 거주한다고 봤을 때 여기 사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이 위쪽으로 지금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자부심을 느끼면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공급된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 여기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인데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호텔이 되고요. 그리고 이 뒤쪽이 아마 주상복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주거가 가능한 아파트 같은 그런 시설이 될 테고, 여기는 내가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머무르고 간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형 그런 상품이 되는 거죠. 네, 위치를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이제 청주가 있고 이쪽이 세종이 돼요. 그리고 청주, 이 5성까지는 청주에 들어가거든요. 이쪽 세종, 천안, 그리고 아래쪽으로 대전이 위치하고 있고, 고속터미널이다 보니까 상당히 청주에서는 중심에 있습니다. 청주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잘 아시는 데가 그 지웰시티가 있는 쪽 흥덕구 복대동 쪽이죠. 복대동이 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최근에 분양하면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그 가경 아이파크가 이쪽 이제 주변으로 쭉 분양을 하면서 모두 다 높은 경쟁률로 지금 마감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좀 아이파크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이 고속터미널 쪽에서 이제 세종 쪽으로 BRT가 연결되도록 준비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철도 계획이 나오면서 청주국제공항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조치원, 오송 쪽 거쳐서 이렇게 청주국제공항으로 가는 요런 라인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청주에서는 이 라인이 청주 시내를 지나서 가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는요, SK 하이닉스와 LG 화학이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 청주의 전체적인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49층 높이의 드론 띄워서 여기 야경이 어떻게 보이는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멋질 것으로는 기대가 되는 그런 지금 건물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서요, 이 지금 건물에서 컨시어지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어떤 서비스인가 했더니 리셉션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생활형 숙박시설, 그러니까 일종의 호텔 같은 곳이에요. 호텔 생활형 숙박시설로 제대로 이제 허가를 받고 이렇게 영업이 되려면 우리가 이제 프론트라고 말하잖아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체크인, 체크아웃 하고 하는 그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이 리셉션 데스크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카이 라운지하고 파티 연회룸이 제일 높은 49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누가 입주해서 산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한 파티 공간이 제공되고, 피트니스 역시 49층에서 이 청주를 멀리까지 내려다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고요. 또한 49층에 사우나와 옥외 스파도 있다고 해요. 뭐 얼마나 참 부러운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까? 또한 GX룸 해서 이제 개인 운동 공간이 있고 스크린 골프장도 있고요. 또한 아침 조식 딜리버리 서비스 되고 세차 서비스, 그 다음에 뭐 렌탈 구매 서비스, 아카데미도 있고요. 세대 내 홈 클리닝 서비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을 직접 청소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정도
이사를 만약에 들어오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집에 이제 이모님들 계셔서 청소해 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건물 자체에서 해준다는 거죠. 게다가 저같이 이렇게 식물을 잘 기르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기 식물을 정기 구독하고 분갈이 식물 케어 서비스를 직접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예쁜 식물들을 우리 집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연회 및 파티, 연출 및 케이터링 서비스도 이루어지고요. 또 세탁물도 직접 수거 배달 다 해주고, 또 헬퍼도 있어서 뭐 가사 도우미, 산모 도우미 등 파견 서비스도 한다 하는 이런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만약에 이제 주거다 그러면 뭐 너무너무 우리가 편하게 럭셔리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요, 또한 하이엔드 라이프를 이제 구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홀도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각 호실마다 자기 집, 그러니까 남의 집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또 전실 오픈 발코니, 뭐 주차도 여유롭고, 여기 세대당 2.4대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워낙 큰 평수에 사시는 분들, 우리도 지금 그 각자 세대에 뭐 2대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1대 정도 더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주차 공간 항상 부족해서 고생들 하시는데, 일단 2.4대가 된다는 건 상당히 좀 여유가 있고,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역도 넓게 해서 주차를 하기 쉽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호실별 프라이빗 창고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우리가 꿈꾸는, 뭐 예를 들면 지금 TV에서 보는 어떤 펜트하우스를 보는 듯한 이제 그런 주거 공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꾸 걸리는 것이 하나 있죠. 생활형 숙박시설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 수 있나? 살아도 되나?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가장 궁금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청약을 하실 때에도 이거 저한테 전화하셔도 제가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여기 1811-2250 이쪽이 아마 분양하는 그쪽 전화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하셔서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체크를 하시고 분양 받으시는 것이 좋겠다. 그냥 이걸 정말 내가 분양 받은 다음에 호텔로 임대를 주는, 그러니까 호텔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는 걸로 하실 분들은 하셔도 좋겠습니다. 청주에 지금 이만한 어떤 공간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나 아파트인 줄 알았어, 나 여기 들어가서 살래, 이렇게 하신 경우에는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여기 모집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네,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분양 공고문입니다. 자, 제가 좀 크게 키워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본 건물은요, 생활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축물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한 생활 숙박시설로서 주택법이 적용되는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제 숙박업에 해당되어서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고, 이 숙박업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혹시 자세한 것은 요 지자체 담당자 043-201-7302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세종시 자이더시티 분양할 때도 봤지만,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 그 분양 공고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엉뚱하게 분양에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걸 좀 알았어요. 그 세대주를 이제 변경하거나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해놓지 않은 상태로 청약 당일이 되어버렸다거나, 내가 무주택자로 되어 있어야 되고 주소지가 이제 부모님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잠깐 뭐 다른 이유로 내가 원래 분리되어 있다가 잠깐 부모님 집에 올려놨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분양 신청을 했다거나, 또는 나에게 해당되는 세대가 없는 타입의 뭐 청약을 했다거나 해서 그냥 이게 청약 신청은 했지만 반드시 떨어지는 조건인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청약 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좀 꼼꼼히 하나하나 다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담당자에게 전화하시거나 분양사무소에 전화하시거나 해서 좀 잘 알아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재산을 잘 지키시고 잘 불려나가시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보여요.
자, 사업 관계자는요, 여기 무궁화 신탁과 주식회사 청주고속터미널에서 하고 있네요. 네, 공급 대상은요, 생활 숙박시설 160실입니다. 총 공급 실수가 여기 거의 군별로 한 40채 정도, 5군 여기 아마 제일 높은 층 같죠? 여기 2개, 이렇게 해서 총 160개가 공급이 됩니다. 네, 공급 금액은 가장 낮은 금액 8억 9,100만 원에서 가장 높은 금액 11억 9,800까지 있습니다.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 금액은 청주시에서 이 정도 금액 가는 아파트가 잘 없죠. 그래서 이제 지웰시티 큰 평수가 이제 금액이 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쪽 정도에서 만약에 여기가 아파트다 그러면 이제 옮겨오실 수 있는 그분들이 좀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금액대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자, 계약금은요 10% 필요합니다. 계약 시에 이게 발표나고 바로 계약서 쓸 때는요 3천만 원 있으면 되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그 나머지 7천, 8천, 9천 뭐 요 정도 되는 돈 넣어서 10% 맞추시면 되고요. 중도금 60% 들어갑니다. 네, 중도금의 경우는요. 여기 한 50%까지는 대출될 것 같고요. 나머지 6회차와 잔금은 잔압하셔야 되니까 그 정도 금액 여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인지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준공 예정일이 2025년 4월이 예정입니다. 이 준공 일자 조금 중요한데요. 25년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분양 물량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거주하시는 분에게 요 16개 호실은 먼저 우선권이 있게 됩니다. 청약 일시는 8월 4일에서 6일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8월 10일입니다. 네, 고지사항이에요. 거주 지역이나 청약 통장 가입 여부, 주택 청약 순위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택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택이면 이런 것들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호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 없고 뭐 여기서 당첨되더라도 어떤 그 주택에 대한 뭐 재당첨, 뭐 제한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죠. 자, 그리고요. 청약 신청자 1명당 군별로 아까 5개 군이 있었잖아요. 각각 군별로 하나씩 청약이 가능하고요. 같은 군에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는 5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신청하실 때는요. 청약금이 들어가요. 각 군별로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5군만 5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걸 다 하나씩 신청하신다고 하면 1,700만 원이 들어가겠네요. 법인에서도 매수 가능하세요. 그런데 법인은 분양 홍보관에서만 현장 청약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구비서류 구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도금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도금 대출은요. 총 분양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분양 중도금 융자를 알선할 예정이고요. 중도금 대출금에 한해서 이에 대한 이자는 그러니까 무이자가 아니고요. 이자 후불제로 수분양자가 목적물 인도시 잔금과 함께 수분양자를 대신해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분양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자가 발생하고 그걸 나중에 잔금 때 납부해야 된다는 거고요. 중도금증 10%, 중도금이 총 60%잖아요. 그중에 50%는 알선을 해주는데 나머지 10%는 알아서 해라. 우리가 알선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매가 가능하고 뭐 전매 제한이 없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또 자세히 읽어보시면 분양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 전까지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에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좀 읽어보셔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의사항도 이렇게 꼼꼼히 다 읽어보셔야 돼요. 네, 그 중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요. 생활형 숙박시설의 분양 면적에는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이 갑자기 용도 변경 기준 완화로 몸값이 올랐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제 국토부의 어떤 의지가 발표되면서 이거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겠네. 이제 그랬던 것을 지금 주거로 직접 거주하시기도 하고 그냥 임대를 놓고 있는 경우가 이전에 많다 보니까 잠깐 요 용도 변경 기준을 완화해서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지난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제 7월 16일 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오피스텔 건축 기준 일부 개정안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23년 10월 2일까지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건축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요 날짜를 좀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청주에서 분양하고 있는 힐스테이트는 25년도 건축이 완료 준공되기 때문에 지금 요 기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어차피 그때까지 딱 하고 그 이후에 준공되는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한 분양이 이 기간 안에 분양은 완료됐는데 준공이 안 된 경우, 지금 같은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건축물 기준에 맞게 설계 변경을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냐 하면, 일단 완화되는 것들은 발코니 미설치, 발코니를 설치하면 안 된다.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발코니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하고요. 타용도와 복합 건축할 경우 전용 출입구가 있어야 된다. 오피스텔이니까. 그 다음에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시 바닥 난방 설치를 금지한다 하는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완화를 해주겠다.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어도, 또 전용 출입구가 없어도, 바닥 난방이 돼도 일단은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는 변경해주겠다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예요.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세대당 한 대 주차 대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생수기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호텔 손님들 오시는 거니까 오피스텔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 정도만 주차가 돼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니 주차 대수가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오피스텔로 못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주차 대수에 있어서는 지금 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 세대당 2.4대가 나오니까 그 주차 대수는 뭐 충분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바닥 난방이라던가 뭐 이렇게 발코니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풀어갈지,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나중에 이걸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 대신에 그러면 주택수에 이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주택 되는 것에 상당한 우리가 문제가 많죠. 생활형 숙박시설 그 투자하는 이유가 이게 주택수 아까 안 잡히고 뭐 전매도 되고 하는 어떤 그 주택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돼버리면 결국 주택수로 다 잡히고, 주거에서 뭐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 중과되는 것들 다 두드려 맞기 때문에, 또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얘는 뭐 종부세 같은 거 다 이제 대상에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투자하시는데 더 꼼꼼히 알아보시고 확실하게 여기 들어가겠다. 여기 들어갔는데 나는 1주택자야. 이렇게 되면 뭐 상관없겠죠. 이제 그런 것들 좀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분양 공고문 제가 꼼꼼히 읽어보셔야 한다고 했는데요. 뭐 많지만 여기 몇 가지만 짚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한 생활 숙박시설로서 주택법이 적용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는 몰랐다. 나는 여기 들어가서 내가 살 수 있는 줄 알았다. 내가 아무리 주장해봐야, 여기에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여기는 주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취사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호텔하고 다른 건 이 취사시설이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여기 장기 숙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공간입니다. 적혀 있죠. 본 건물은 주택, 오피스텔이 아닌 생활 숙박 시설로서 생활 숙박 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분양자의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다가 이제 매년 이행강제금 아마 분양가 10% 거래가야 10%니까 뭐 10억으로 받으셨으면 10%면 얼마예요?
1억이죠. 매년 1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그런 것들을 다 알고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분양자는 생활 숙박시설의 특성을 잘 숙지하여야 하고 향후 본 목적물의 법률적 성질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이거 지금 모르고 난 생활용 숙박시설이 그런 건지 몰랐어요 해봤자 그 피해는 분양 사업자, 시공사 등 시공사 및 시행 위탁자 등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거나 주장할 수 없다. 네가 몰라서 그래 놓고 우리한테 잘못을 묻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목적물은 비주택 상품이나 향후 실제 상시 거주 용도로 사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가액이 합산될 수 있고 본 상품 외에 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산정 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목적물은 정부 정책 및 법 규정의 변경 등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 관계자 상대로 일체의 소송과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미리 못 박아뒀죠. 이게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이미 분양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분양 상담을 받으실 때에는 이 내용을 꼼꼼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막 여기가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막 그런 거 위주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 쓸 때 여기다 줄 그어놓고 순식간에 화라라락 읽어서 넘어갈 거예요. 아마 뭐 정신없이 도장 찍고 끝날 텐데요. 미리 좀 잘 읽어두시길 바랍니다. 본 생활 숙박시설은 수분양자와의 위탁 운영 계약 체결을 통하여 주식회사 소시오리빙이 위탁 관리합니다.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레지던스로 운영을 하려면 그 30개 호실 이상을 내가 분양받아가지고 내가 직접 관리를 하던가 그게 안 되면 이것들을 위탁 업체에 다 맡겨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할 때에만 이 허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누가 와서 위탁 관리해서 호텔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매월 총 경비와 수익 등의 재정 상태는 수분양자에게 투명하게 공유됩니다. 이거 안 돼서 예전에 호텔 분양 받으신 분들 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 벌었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대로 안 해서 막 호텔 분양 받으셨다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근데 최근에는 호텔 같은 것들 분양을 하더라도 훨씬 더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수분양자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운영하는 그런 분양형 호텔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목적물 인도 이후 5년간 본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아까 소시오리빙에서요.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힐스테이트는요 관리형 토지 신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양 문의 쪽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11-2250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홍보관 있는데요. 미리 예약하시고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장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NC백화점 롯데마트 옆에 있는 터미널이고요. 그 반대쪽이 시외버스 터미널이죠. 네. 거기에 있고 분양 홍보관은 요 아래쪽에 비아동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주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는 아주 럭셔리한 공간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을 받으실 때는 꼼꼼하게 잘 알아보시고 지금 이걸 분양받으실지 아니면 추후에 할 그 주상복합을 분양받으실지 내가 실거주 해야 되겠다 하면 주상복합 쪽으로 가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지금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호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